모델링 작업을 위해서 Shift A를 눌러서 메쉬에서 큐브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탭 키를 눌러 에디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조정해 줍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 도면이 오브젝트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보이게 하려면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선택하고 우측의 데이터 탭에서 이 뎁스를 프론트로 바꾸어 주게 되면은 오브젝트의 위치와 상관없이 도면이 언제나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면은 잘 보이지만 이 오브젝트가 반대로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도면은 기본 설정으로 두고 뒷면을 보고 싶을 때에는 이 트랜스페어런트 모드를 활성화해서 보이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다시 위치를 이 머리 부분에 맞추어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디파이어에서 이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합니다. 이 뷰포트 레벨은 2로 맞추어주고 다시 탭키를 눌러 에디트 모드에서 이 온 케이지를 활성화하면은 이 버텍스 모드에서 이 버텍스를 움직이는 대로 최종 이 아웃라인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때에는 지금은 이 반투명 모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도 이렇게 앞면, 뒷면이 모두 선택이 되는데 만약에 이 반투명 모드가 꺼져 있을 때에는 이렇게 정면에서 선택을 하면은 뒷면까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반투명 모드를 켜고 위치를 조정해 가면서 이 펭수의 아웃라인을 잡아주겠습니다. 이 몸통을 늘리기 위해서 익스트루드로 길이를 늘리고 다시 스케일로 몸통을 키우고 이 아웃라인을 맞추어주기 위해서 컨트롤 탭을 눌러서 위치를 엣지를 루프를 추가하고 스케일을 줄여서 아웃라인을 맞추어 주겠습니다. 이 머리와 몸통이 나누어지는 부분은 추후에 분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치를 조금 더 섬세하게 맞추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공류를 맞추기 위해서는 엣지 루프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컨트롤 R을 눌러서 위치를 잡아주고 계속 스케일을 조정해 주겠습니다. 이 대략적인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쉐이드 오토 스무스로 전체적인 모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머리와 몸체를 분리해 주기 위해서 우선 이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어플라이 해주겠습니다. 이 화살표를 눌러서 어플라이를 누르면은 현재 상태 그대로 메쉬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펭수를 잘 보면은 이 경계선이 이렇게 부드럽게 밑으로 내려간 걸 볼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이 경계 부분이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디트 모드에서 이 버텍스를 선택하고 이 위치를 이 아웃라인에 맞추어서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오퍼시티를 조금 더 늘려주고 다시 이 모델링을 선택한 다음에 이 시작점은 이 부분으로 다시 맞추어주기 위해서 엣지 루프 선택하고 G를 2번 눌러서 위치를 잡아주고 스케일을 맞추어준 다음에 다시 지금 필요 없는 엣지 루프는 X를 눌러서 디졸브 엣지로 삭제하고 이 중심이 되는 이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에 G를 2번 눌러서 현재 이 매각선에서 위치를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중심점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 측면의 경우에는 양쪽이 똑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X축 대칭을 활성화해주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텍스를 선택하고 G를 2번 눌러 이동하면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수로 뒷면이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을 돌려가면서 위치를 잘 확인하고 이 형태를 계속 맞추어 주겠습니다. 정면에서도 맞추어 주고 이 배면은 거의 일직선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공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반투명 모드가 헷갈릴 때에는 잠시 반투명 모드를 끄고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측면에서도 다시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아줍니다. 살짝 목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스케일을 줄여주고, 이렇게 한 곳만 줄여주면은 연결 부분이 어색해집니다. 그럴 때에는 이 프로포셔널 에디트 모드를 활성화하고 다시 스케일을 누른 다음에 이 마우스의 휠을 굴려가면서 부드럽게 모양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스케일을 Y축으로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다시 위치를 조정하고 이 프로포셔널 에디트가 필요 없을 때는 비활성화 해주면서 위치를 대략적으로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측면, 배면의 모양이 얼추 맞추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면, 측면이 꼭 정확히 맞지는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모양에만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아웃라인이 조금 이상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이 엣지 루프워드를 선택한 다음에 우측 버튼을 누르고 루프 툴에서 릴렉스를 실행하면은 이 면을 부드럽게 다듬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너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살짝 이 간격도 조정해 주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머리 부분과 몸통을 별개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를 분리하는 이유는 제가 이거를 3D 프린팅과 멀티 컬러 출력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입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본 상태에서 드래그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뒷면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투명 모드를 활성화하고 다시 드래그해서 위치를 잡아 주어야 하지만 이렇게 뒷면까지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제대로 되었다면은 키보드에 P를 눌러서 이 세퍼레이트에서 이 셀렉션을 클릭하면은 선택한 부분이 별도의 오브젝트로 분리가 됩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에서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리가 된 오브젝트를 보면은 이 분리된 부분이 뚫려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두께를 주거나 혹은 막아 주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막아 주겠습니다. 에디트 모드로 간 다음에 이 열려있는 엣지 루프를 선택을 합니다. 엣지 모드에서 Alt키를 누르고 엣지를 선택하면 이렇게 전체 엣지 루프가 선택이 되고, 컨트롤 F를 눌러서 이 필 또는 그리드 필을 쓰는데, 이 필의 경우에는 이렇게 무작위로 면 엣지가 생성이 되고, 그리드 필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좀 더 이 쿼드 모양대로 자연스럽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옵션에서 스팬과 오프셋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스팬 값을 4로 오프셋을 조정해서 이렇게 적당한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몸통을 채웠다면은 머리 부분도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 엣지 루프를 선택하고 컨트롤 F에서 그리드 필로 면을 채워 주겠습니다. 옵션은 아까와 같이 설정해 주면은 두 개의 오브젝트로 분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